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무대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메가히트곡으로 기억되는 가수가 있고 매 순간 음원 차트의 정상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가 아닌 오직 자신의 삶이라는 궤적으로 증명해낸 아티스트, 바로 장한별입니다. 그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해 보였던 미래를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K-팝이라는 세계로 뛰어들어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던 한 인간의 뜨거운 기록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며 이 길을 함께 걸어왔을까요? 수많은 별이 뜨고 지는 이 거대한 음악 시장에서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토록 특별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그가 얻어낸 화려한 트로피가 아니라 그 트로피를 손에 쥐기까지 그가 흘려야 했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찬란한 용기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말하지만 때로는 아티스트의 삶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꿈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외로운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구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며 언제나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보장된 부와 명예, 사회적 존경과 안정적인 삶,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미래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안정적인 미래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열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모하고 철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 음악에 대한 갈증이 더 컸던 21살의 청년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호련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연구도 보장된 내일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목소리 하나만을 믿고 시작된 무모한 도전. 그 선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장한별이라는 드라마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낯선 땅,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2011년 11월 그는 밴드 레드애플의 메인 보컬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청량하면서도 단단한 고음, 호주에서 자란 배경 덕분에 유창했던 영어 실력은 그를 단숨에 팀의 중심이자 해외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던 뮤직노트 시리즈는 당시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하던 K-팝 시장에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장한별이 부르는 팝송과 가요는 국경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화면을 채웠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커버곡을 기다리며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댓글이 달리던 그 시절, 그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어떻게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웠고 K-팝이라는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팝이라는 거대한 산업 시스템은 빛나는 조명만큼이나 깊은 그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트렌드는 눈이 멀 정도로 빠르게 변했고 대중의 관심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아이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2014년 말 장한별은 정들었던 팀을 떠나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기획사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밴드라는 이름의 무게감이 걷히자 세상은 그에게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남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홀로 발매한 솔로 음원들은 그가 쏟아한 열정에 비해 너무도 고요하게 묻혔고 치열한 한국 음악 시장에서 그의 이름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잔인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타이밍, 단 한 번의 운이 비껴가면 그동안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현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좁아진다면 자신이 가진 다른 가능성을 열어 무대를 넓히면 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악방송 대신 글로벌 예능 프로그램인 애프터스쿨 클럽의 MC로 마이크를 잡았고 특유의 명석함과 차분함으로 코드, 비밀의 방, 소사이어티 게임 같은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보며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인간 장한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웃고 있는 그의 눈 뒤편에는 언제나 마음껏 노래 부르고 싶다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전 세계 팬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끈은 오직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장한별과 그의 팬들이 지난 수년간 쌓아올린 추억의 아카이브이자 그의 음악적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지켜내던 소중한 공간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해킹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찍었던 영상들, 팬들이 남겨준 수백만 개의 소중한 댓글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단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널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노력, 그리고 팬들과 공유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한 박탈감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를 탓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담담하게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고 다시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이 지독한 결연함은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먹먹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태도는 왜 우리가 그를 단지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는 한국이라는 익숙한 무대를 넘어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9년 장한별은 말레이시아의 대형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빅스테이지 참가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현지의 쟁쟁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외국인 가수가 경쟁한다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선 거대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K-팝 출신의 가수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관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말레이어를 기초부터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들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화에 대한 존중을 담아 진심을 다해 부른 루카렉투와 레탕 무대는 현지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관객들과 눈을 맞추던 순간 객석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순수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장한별이 최종 우승자로 호명되어 아시아의 대형 무대 중심에 우뚝 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획사의 거대한 자본도 트렌디한 마케팅도 없이 오직 아티스트 개인의 실력과 진정성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일지만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이름을 잊어가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낸 인간 장한별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그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팬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사랑한 아티스트가 이토록 단단하고 위대한 사람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우승을 지켜보던 수많은 글로벌 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기쁨을 나누며 그가 흘린 땀울의 가치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우승은 그에게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을 선물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으로 가는 바쁜 여정 속에서 그는 드라마 철인왕후의 OST인 라이커스타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대중의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귀를 자극하는 고음 대신 세월의 무게와 진심을 담아 담담하게 부른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밤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음원 차트의 화려한 숫자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더욱 깊어진 그의 감성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장한별이라는 아티스트가 지닌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돌의 시대를 지나 자신의 삶을 노래에 투영할 줄 아는 진짜 음악가로 성장한 그의 모습은 K-팝이라는 거대한 산업 속에서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자신만의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장한별의 행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스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몇 주간의 음악방송 순위나 반짝이는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라 수없는 좌절 앞에서도 끝내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의 삶 그 자체입니다. 호주의 청망받던 치대생에서 K-팝 밴드의 보컬로 다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솔로 가수를 지나 국경을 넘어선 국제 무대의 우승자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모든 발자국은 수많은 청춘에게 하나의 거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온 존재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건네는 축하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그 모진 품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곁에 아티스트로 남아주어 고맙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장한별이라는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해온 시간은 팬들에게도 단순한 덕질을 넘어 자신의 청춘을 함께 통과해온 소중한 삶의 궤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기다림도 의미가 있었고, 그가 다시 일어섰기에 우리 역시 삶의 문턱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의 존재를 지탱하며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K-팝이라는 거대한 문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적 같은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 눈부신 21살의 청년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그가 안정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이토록 아름답고 치열한 인간의 드라마를 목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 또 어떤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떤 무대에 서 있든 어떤 언어로 노래를 부르든 우리는 언제나 그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행은 단 한 번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이 아니라 추락하는 순간에도 다시 날개를 펼쳐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님을 가르쳐준 아티스트. 장한별에 다가올 모든 내일이 그의 음악처럼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